이번에는 이 시를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리호의 두 번째 시. 기다리는 산이라 불리는 몽상가의 이모티콘. 리호. 높은 대문에 큰 글씨로 메모를 붙여놓았다. 오늘은 연극이나 뮤지컬로 먹자. 몽상가에 대하여 이모티콘을 만드는 중이다. 만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Excuse me 사진틀로 나오는 오 마이 갓. 조금 졸고 있을게. 죽을 시간에 깨워줘. 침대가 대문이 되는 순간에 파란색으로 줄무늬를 그리고 꿈을 하나씩 파는 거지. 제일 비싼 꿈을 사는 사람을 경매사로 스카우트하면 연봉이 비싸겠지. 원격 조종하는 차가 침팬지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라지는 사람들이 사카린 가루로 변하기도 하지. 시계를 읽으면 숫자가 허물어지며 니체를 부르기도 하고, 배지 하나를 사면 도장 하나를 버리고, 하늘로 붕 뜨면 노란 고양이 한 마리, 어부발을 한 여자, 구름으로 변하는 사람들 모두 머리 나발 하나씩 이고 바다로 가나. 손목시계 바늘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 이모티콘을 눌러버렸지. 컷. 다음 행성은 시장을 지나야 꽈배기 호떡집을 어슬렁. 주차장은 없어. 버스 두 대가 올 거야. 불두화가 활짝 핀 산 몇 번, 몇 번. 웨이킹 라이프라는 애니 봤어요? 빨간 머리 여자처럼 실머리를 하고 싶어요. 기다리는 산이라 불리는 몽상가의 이모티콘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증상이에요. 필자가 2020년에 발간한 공부는 왜 하는가의 이모티콘은 다음과 같이 요건 한번 이모티콘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모티콘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모티콘을 감정을 대신에 표현하는 콘텐츠라며 감정 대리인이라고 정의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회피하며 감정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편한 감정만 표현하다 보면 감정이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 진중한 감정에 대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비대면 문화에 밀린 대면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팔근대에 후개인적이라는 개념 대신에 전개인적이라는 복고 회귀를 선호했던 정동 이론에서처럼 팔근대의 정동 현상인 이모티콘의 해결책을 대면 문화라는 복고적 전근대로의 회귀가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어요. 이모티콘은 지금까지의 감정 표현이 안 먹히니까, 안 통하니까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모티콘의 근대 언어 소통 체계의 부족함을 크게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식의 대면 문화, 즉 직접 만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이모티콘의 폐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결론이야말로 나 때가 좋았다 라고 기회만 있으면 주장하려는 꼰대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모티콘의 감정 표현의 외주화를 위한 감정 대리인이라기보다 문자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감정 보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탈근대적인 정동의 표현으로서 이모티콘이 주는 주의상스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분야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요게, 그러니까 기다리는 산이라 불리는 몽상가의 이모티콘, 그 해결책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필자가 얘기했던 해결책을. 지금 복고가 유행인 이유는 새로운 시대의 현상들을 근대 문명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탈근대를 준비하려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거꾸로 이제 복고가 유행인 거죠. 그래서 이모티콘이 기존의 어느 시계를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모티콘은 언어가 아니니까 그걸 언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돼요. 높은 대문에 큰 글씨로 메모를 붙여놓았다. 오늘은 연극이나 뮤지컬로 먹자. 몽상가에 대하여 이모티콘을 만드는 중이다. 만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Excuse me. 사진틀로 나오는 오마이갓. 오늘은 연극이나 뮤지컬의 형체를 빌려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언어 체계의 구축 작업을 하려는 거죠. 그치? 연극이나 뮤지컬의 핵심 내용이 시적 상상력에 기인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때의 시적 상상력은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이어내려온 근대 문학의 상상력이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상상력을 위해 배척되었던 환상이 복원되고 있거든요. 맨 뒤에 애니킹 라이프라는 애니 봤어요? 라는 친절한 각도가 붙어 있는데 그 트레일러만 봤어요. 저는 메이킹 라이프라는 제목이 중요해요. 장자의 호전몽처럼 살아있고 죽어있음의 뚜렷한 경계선이 희미해져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깨어나고 있는 웨이킹, 깨어나고 있는 진행형이죠.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death in life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life in death, 삶에 집중하다는 모더니즘의 전통이 뚜렷하죠. 이때부터 근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깨어나고 있는 삶을 기필코 찾아야겠다는 창작 의도가 Waking Life라는 애니의 타이틀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거죠.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는 바로 몽상가의 구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구명론, 지난번,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옛날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근대 문명의 몽상가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보들레르가 그린 파리의 몽상가는 인류가 지금까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해요. 다시 보면 몽상가에 대하여 이모티콘을 만드는 중이다. 리오 시인은 이 몽상가가 해야 할 일이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새로운 언어 체계의 시발점이 될 새로운 이모티콘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은 뭐냐? 만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excuse me. 이게 이제 그 이모티콘이에요. 사진 틀로 나오는 오마이갓 등인 거죠. 기존의 소설 등 고급 문학이 아닌 만화 같은 대중문화로 표현되는데 기존의 질서를 예를 지킬 수가 없죠. excuse me를 남발해야겠죠. 근대 문학이 점잖은 상상력이 아닌 기괴한 언캐니한 환상으로 표현되니 오마이갓 놀랍다는 거죠. 감탄사가 아닌 감탄사 정도가 아니죠. 비명이 절로 뱉어지는 그런 사진 작품들로 같은 걸로 구성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은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하려고 하죠. 만화나 사진 같은 2차원적이고 일회적인 깨침, 웨이킹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어서 현실 세계에 구체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시스템 2 등의 체제를 드러낼 스토리 라인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중요해요. 마지막 연이 이런 뚜렷한 의도를 드러내요. 마지막 연. 컷. 다음 행성은 시장을 지나 꽈배기 호떡집을 어슬렁. 주차장은 없어. 버스 2대가 올 거야. 불두어가 활짝 핀 산 몇 번, 몇 번. 기다리는 산이라는 제목의 구절이 다음 행성과 맞닿아 있어요. 이번 연극이나 뮤지컬의 제목은 기다리는 산이겠죠. 제목이 기다리는 산이라 불리는 몽상가의 이모티콘이니까요. 그건 다음 행성과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나 행성처럼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인 거죠. 지금 이 작업은 꽈배기와 호떡을 파는 집을 만나면서 일단 납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으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꽈배기나 호떡을 만나 맛있게 먹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시골 시장 앞에서 2번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기다림처럼 버스 한참 기다리죠. 시골 시장에서 불두어가 활짝 핀 산 몇 번 지나면 산을 몇 번 지나면 산이 생겼다 없어졌다 정도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음 행성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시적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리오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럼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이제 중간의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조금만 졸고 있을 때 죽을 시간에 깨워줘.
침대가 대문이 되는 순간에 파란색으로 줄무늬를 그리고 꿈을 하나씩 파는 거지. 조금만 졸고 있을게 죽을 시간에 깨워줘라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시작하는 대사는 데스 인 라이프에서 졸고 있는 건 데스 인 라이프죠. 라이프 인 데스 죽을 시간에 깨워줘. 로의 역설적인 웨이킹 라이프를 선언하는 거죠. 이게 연극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침대가 대문이 되는 순간에 파란색으로 줄무늬를 그리고 꿈을 하나씩 파는 거죠. 개인적인 깨어남을 상징하는 침대가 희망의 파란색으로 줄무늬가 그려진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로 열린 대문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몽상가의 꿈은 하나씩 팔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다음 문단이 이해가 돼요. 제일 비싼 꿈을 사는 사람을 경매사로 스카우트하면 연봉이 비싸겠지. 원격 조종하는 자가 침팬지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라지는 사람들이 사카린 가루로 변하기도 하지. 시계를 읽으면 숫자가 허물어지며 리체를 부르기도 하고. 제일 비싼 꿈을 사는 사람을 경매사로 스카이트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소 가치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꿈이겠죠. 미술 경매한다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겠죠. 이러한 꿈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며 제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료들을 경매하는 직업인 경매사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원격 조종을 하는 자가 침팬지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 시의 화자 페르소나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혁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근대 혁명의 대중화를 위한 프랑스 혁명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그 혁명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왕정복고의 퇴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시가 기획하는 혁명은 탈근대 문명의 대중화 작업이죠. 대중화 작업이에요. 근대화의 이념을 예비하던 장자크 루소 등 계몽 철학자들이 있었던 프랑스 혁명과 달리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전체 그림이 없으니까. 침팬지 지능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비밀만 조금 많은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비밀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사실이 발설되면 혁명과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드는 주인공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의 요인이에요. 침팬지 같은 지적 수준으로 세상에 그럼 대책을 말해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고 말하면 몰라요. 침팬지 같은 수준이야. 그런데 탈근대 시대의 언어 체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무모함이 있는 거죠. 혁명은 혁명이죠. 그럼 무모함으로 혁명을 했죠. 근데 이게 혁명인 이유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사카린 가루로 변하기도 하지라는 묘사에서처럼 이 혁명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카린 가루처럼 하얀 뼈가루가 되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탈근대 시대의 의미를 깨치지 못하고 데스인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하얀 뼈가루가 되어버린 처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인 이유는 시계를 읽으면 숫자가 허물어지며 니체를 부르기도 하고 라는 묘사에서처럼 근대 기계 문명의 상징인 시계의 12진법을 넘어선 13의 세계를 예고했던 이상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남은 부분 해석을 보면 배지 하나를 사면 도장 하나를 버리고 하늘로 하늘로 붕뜨면 노란 고양이 한 마리 어부발을 한 여자 구름으로 변하는 사람들 모두 머리 나발 하나씩이고 바다로 가나 손목시계 바늘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 이모티콘을 눌러버렸지. 이 혁명운동은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탈근대 시대에 종착하는 운동의 배지를 하나 사면 인감증명의 도장 하나를 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인수분해의 돼지감자 공식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닥을 포월하여 하늘로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 아기가 아니라 노란 고양이 한 마리 어부발을 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요새
아기네 노란 공양에 어부한 여자 많죠. 하늘로 올라간 세상의 사람들은 구름 위에 변하는데 그 증거는 모두 머리 나발 하나씩이고 바다로 가다라는 발언이에요. 이 시의 각주에서 빨간 머리 여자처럼 실머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화자가 말하는데 이 시에서 발언한 자가 페르소나라면 각주에서 시인이 발화자죠. 시인이 직접 말하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확 바꾸고 싶은 여자가 선택하는 일상행위 중에 하나가 파마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이 시의 페르소나, 즉 이 시의 페르소나가 창조하는 영국인의 뮤지컬의 주인공의 변신 과정에 시인도, 그죠? 각주를 통해서 시인도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뮤지컬이나 영국인의 뮤지컬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이모티콘은 손목시계 바늘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죠.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이죠. 리오 시인은 현대화 등 다른 예술 장르가 선취한 탈근대 시대의 정동 체계를 이모티콘을 비롯한 유사 언어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임무를 자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술이나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문학보다 좀 빨리 간 분야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필자가 2020년 발간한 공부는 왜 하는 걸 인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비언어 예술과 언어 예술. 탈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기에 세상을 읽는 힘은 기존의 논리적 기존 지식 체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모색해 나가는 가장 좋은 요구는 상상력. 그것도 시적 상상력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창의성인데 이런 창의성은 비언어 이세대에서 먼저 발휘돼요.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 달리처럼 시보다 새로운 시대를 읽어 나가는데 앞서갈 수 있어요. 시를 선두로 하는 문학은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는 언어 때문에 예술적인 창의성을 번역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 속도에 있어서 음악이나 미술보다 뒤처지죠. 반면에 더 막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리오 시인의 이 기다리는 신이라 불리는 기다리는 산이라 불리는 몽상가의 이모티콘의 결론을 이미 벌써 해설해 놓은 것 같아서 기뻐요.